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만큼 또 오늘 시장도 조금 변덕스럽습니다. 종목들도 변동 계속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반등,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도 계속될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수라고 해야 될까? 네,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제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에 도전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살아나게 되면서 특히 엔비디아와 커플링화되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0만 닉스의 고지를 지금 탈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상승폭을 주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중동발 특수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있는 게 맞나요, 대표님? 예, 지금 일단은 뭐 최근에 올라온 거는 그렇고 130불대를 돌파하게 만든 거는 이제 중동발 이슈가 맞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왜 빠졌는지를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국의 관세 전쟁이 좀 시작되고 거기에 AI 수요의 둔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일부 임대했던 부분들 취소하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탐사 보도하는 쪽에서 이제 찾아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투자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일축이 됐고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최근에 또 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H20을 이제 중국에 팔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중국향으로 만들어놨던 제품에 대한 중국의 매출 비중이 그래도 한 15%까지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빠질 거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면서 사실 주가가 100% 아래로 한번 빠졌었죠. 네. 근데 거의 지금 최근에 한 40% 이상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AI 투자 우려는 투자 축소 우려는 이미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90일 유예가 있긴 하지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갔고 그러면 이제 중국발 관련된 규제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 중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갑자기 중동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사우디에서 지금 먼저 국책 AI 투자기구인 휴메인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거기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GB300 GB300 블랙웰칩. 블랙웰칩 네. 이거를 지금 18,000장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리고 이제 AMD랑도 이제 협약을 하겠다라고 체결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지금 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공급 계약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중동발 이슈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중동발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제 보통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몇만 장, 몇십만 장 단위로 샀던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매출이 엔비디아 매출이 한 40%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게 좀 줄어들지 않겠어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B2G로 이제 타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어도 각 정부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10,000장에서 한 50,000장 단위로 사는데 그게 저희 케이스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000장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 대행 정부도 10,000장 얘기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수정한 걸로. 예. 네. 그러면 우리도 거기 줄을 서고 있는데 그럼 우리만 줄을 설 것이냐? 중동 국가들 외에 우리나라 말고도 지금 한 50,000장 이내의 규모로 추가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게 이제 초기 수요죠.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 조사해본 바로는 한 30만 장에서 50만 장까지도 지금 늘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각 국가들이 엔비디아에 줄을 설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뭐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엔비디아 GPU의 수요 감소, AI 반도체에 대한 감소의 우려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도 우리나라 전 기업 토탈에서 제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눌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HBM 성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엔비디아하고 AMD 같이 목표가를 $10씩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중동 얘기 나오고 나서입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규제가 너무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월가 자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계속 목표 주가를 업사이드로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시총일위 탈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돼서도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H20보다 조금 더 사양이 낮은 제품을 또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팔 수 있긴 한 거예요, 중국에? 그렇죠. 이제 아주 조금 사양을 좀 떨어뜨리면 그런 걸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와.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빅테크 기업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보면 GPU를 너무 많이 사놨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수요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타격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구매를 만약에 열어준다라고 하면 또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사실 중국 매출이 뭐 10몇 프로 얘기하지만 우회적으로 들어갔던 물량까지 하면은 한 20, 30%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다시 못 들어갈까봐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걸 일부 이제 다른 국가들이 좀 보완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중국도 결국에는 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너무 규제를 하면 약간 시차를 두고 떨어뜨려서 대응을 해줘야지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쫓아오려고 하고 있죠. 그게 또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가 나서 지금 뭐 중국의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하웨이가 또 성능도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술력도. 예, H100, H200 이거와 지금 비슷한 그 AI 반도체 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중국말을 반만 믿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 퍼포먼스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LLM 거대 언어 모델 관련돼서 상위권에 한 10개 종목을 10개 회사를 세우면 그중에 3, 4개가 지금 중국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좋은 쪽이 지금 중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인력을 좀 갈아 넣는 게 아닌가 뭐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회의로는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비용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거죠. 아, 그런 뜻인가요? 장비빨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체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조를 못하는 이유가 그 인력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라 그러면 일 안 하죠. 예, 그래서 공장을 지어도 사실은 그걸 구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TSMC랑 삼성전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때는 골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어도 문제다. 공장을 맞습니다. 지어도. 네. 인력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까지 같이 올 것인가 이 열기가요. 네, 일단은 올라가는 모양새긴 한데 확실하게 하이닉스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삼전보다. 그렇죠. 이제 보면 삼성전자는 57,000원대까지 왔고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20만 원대를 좀 회복했죠. 회복을 해서 또 20만 원 회복하니까 또 갑자기 또 이제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데. 돌파하니. 네, 20을. 그렇습니다. 20을 돌파하니까. 근데 이제 몇 번 당했죠. 20만 원 넘어가면 빠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54,000원대는 매력적인 가격이었죠. 54,000원에서 52,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었는데 그거 한 방에 그냥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적이 나쁘지도 않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 동향 보면 4월 달에 수출이 가장 안 됐다라고 하는데 관세 여파 때문에 네.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한 거는 반도체랑 음식료. 그러니까 오늘 삼양식품 난리 났잖아요. 불닭볶음면이 진짜 화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근데 반도체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은 좀 다르니까 거기에 좀 맞추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 회복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중국이 지금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자꾸 보여지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좋죠.
그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휴대폰 교체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어차피 물량을 지금 Q로는 아무도 이겨낼 데가 없습니다. 상신 메모리가 열심히 뭐 만들어낸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중국 전체 수요를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그 관련된 중국발 이슈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그것도 이제 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하이닉스 지금 HBM에 집중하고 있죠. 청주에 이제 디램 더 생산하려고 만들었던 공장도 HBM 공장으로 지금 바꿨고 거기에 지금 장비들을 막 들어가면서 뭐 하나비전컬스니 뭐 한미반도체와의 사이가 안 좋아졌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만큼 HBM을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물량, TSMC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 지금 계속 풀캐파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SK하이닉스는 HBM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 지금 HBM4 얘기를 가만히 한번 해보게 되면 HBM4 얘기하는 회사는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샘플을 보냈다. 네. 엔비디아에 보냈다는 얘기했고 삼성전자는 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HBM 얘기를 지금 1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조용하더라고요. 관련돼서. 한동안은 엄청나게 이제 정보를 흘리더니 네. 지금 이제 조용하죠. 왜 그럴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HBM4 장비를 출시했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 예전처럼 HBM 초창기 주목받았을 때는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었는데 이제 관련주들이 좀 추락되고 있다.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HBM으로 돈 버는 회사들은 몇 회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도체 전반이 좋아지기에는 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 네. 전체가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밸류체인들 내에서만 네.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거시 진영이냐 HBM 진영이냐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HBM 쪽에 손을 들어주셨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라인이 확산이 됐었다면 그 라인까지도 축약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의 범위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간에 물론 성에는 안 차지만은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거워질까? 아니 그러면은 조금 더 밑에 있는 종목들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게 날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 주시면요. 일단 대형주 지금 SK하이닉스는 꾸역꾸역 음봉을 내면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SK하이닉스 지금이 마지막 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을 일시적으로 깬다라고 하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그동안 20만 원, 21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뭐 미국과 중국과 싸워서 그런 거고. 관세 이슈 때문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AI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였는데, 그 우려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고 숫자 좋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사서 일시적으로 1분기가 좋았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그런 포지션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HBM으로 지금 마진폭을 계속 올릴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HBM3E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SK하이닉스는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살 거냐, SK하이닉스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지금은 SK하이닉스 보셔야 된다. 네. 삼성전자 사서 얼마 올라갈지는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둘 다 괜찮긴 한데 네. 조금 더 빠르지 않겠나 SK하이닉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엔비디아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수 지금 1위거든요. 네, 의미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 얼마 주셨죠? 다른 코너에서 저랑 하이닉스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22였어요?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걸 넘어가면 전고점, 그러니까 최고점이 24만 8천 원인데 거기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만 원까지도 보는데
못해도 한 28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여건이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네. PBR 기준으로 2배 넘어가면 과하다고 하는데 아직 2배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이것도 수치가 좀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 2배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PBR이 2배가 안 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삼성전자는 1배가 안 된다고 지금 너무 싸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너무 안 좋아서 1배가 못 넘는 거죠. 네. 네, 명확하게 삼성 하이닉스 고민되셨던 분들 답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탑픽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예, 종목일까요? 일단 뭐 종목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에서 밸류체인 내에서 보셔야 될 종목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대형주, 그다음에 장비는 한미반도체, 소재는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또 장비 중에 검사 장비 3, 4에 다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테크윙. 테크윙.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요 네 핵심을, 개만 보시면 맞네. 된다. 네, HBM은 그러네요. 오늘 다 네 종목이 다 그나마 괜찮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HBM 그동안 이제 하나비전, 하나 세미텍과의 싸움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는 한미반도체 보셔야 된다. 과하게 빠졌다고 보셨군요. 예, 네.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저는 10만 원 이상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HBM4 TC 본딩 장비 출시를 했고요. 경쟁사 이슈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버리면 어떡하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 말이 의리지 값 같은 의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진율이 한 50% 이상 나오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경쟁자를 만들어서 단가를 깎아보겠다라는 SK하이닉스의 꼼수였지. 네, 네. 사실은 지금 TC 본딩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전 세계 글로벌 1위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로 보더라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슈퍼 의리라고 하겠죠. 예, 네. 슈퍼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올해는 영업이익률 한 51%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 쪽으로도 지금 대량 물량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도 HBM3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 미국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만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각광받을 수 있죠. 전 모델을 팔 수 있습니다. 지나간 모델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 확장력 지금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건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안 된 거 보면 오히려 중국 시장이라든지 마이크론의 확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의 다시 이제 화해. 지금 하나세미텍 납품 4월 달까지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납품 못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좀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소송 관련된 문제가 좀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이직하신 분이 소송 2번 항소심까지 패소했어요. 그래서 그분 아마 유죄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술 유출이 됐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 비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 비전 뭐 다니신 분 아니면 그냥 거기 파시고 한미반도체 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만 일단 목표가 주시겠어요? 12만 원 보고 있습니다. 12만 원? 예. 네. 이렇게 정리 한번 예, 네. 예. 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알았습니다. 예. 아니에요. 네, 12만 원까지 도전하는 슈퍼 한미 반도체까지 얘기 들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배가 오프닝에서 과연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미들맨이 돼줄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얻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진영의 종목군들 그리고 탑픽은 한미 반도체 언급됐기 때문에 업사이드 많이 보네요. 12만 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